자, 분산 표준편차 관련된 문제 몇 개 보고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86쪽에 필수 문제 2번을 보면 다음 표는 하연이의 6회에 걸친 턱걸이 횟수의 편차를 나타낸 거래요. 1회일 때의 편차는 마이너스 2고요. 2회일 때의 편차는 3이고요. 3회일 때 편차는 x고요. 4회일 때 편차는 마이너스 3, 0, 1. 다 더하면 0 돼야 되기 때문에 합계는 안 써있지만 합계는 0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0이고 x는 1 나오겠네요. 그래야 0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편차의 합은 0 나와야 되기 때문에 편차의 합은 무조건 0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분산은 편차를 제곱합니다. 편차를 제곱하면 4, 9, 1, 9, 0,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걸 다 더해. 4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0 더하기 1은 얘를 6으로 나누면 6분의 24니까 4 됩니다. 분산은 4 되고요. 표준편차는 루트 씌우면 2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거고 표준편차 구해서 점수가 더 고르다. 이 표현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점수가 고르다, 체중이 고르다, 자료의 변량이 더 고르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는데 고르다라는 표현은 분산 표준편차가 작다.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작다라는 말입니다. 고르다라는 걸 자칫 잘못 이해하면 별량이 고르면은 뭔가 고르다라는 느낌이 나만 그런가? 이렇게 쫙 펴발라서 골고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야. 골고루 있으면 분산이 크다. 골고루 있으면 분산이 커. 고르다라는 건 평균 주변에 많다는 얘기예요. 고르다는 그래서 그냥 고르다라는 이 분산 표준편차 단원에서 고르다라는 말은 표준편차 분산이 작다라고 그냥 외워버려야 돼. 고르다가 골고루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고르다라는 말은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작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4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4번 같은 문제 옆에 87쪽에 4번 같은 걸 보면 4번 같은 문제를 보면 오른쪽 편은 학생 수가 모두 같은 내학급에서 조사한 급식 만족도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낸 것입니다. 급식 만족도가 평균이 1반은 69점, 2반은 73점, 3반은 67점, 4반은 71점. 표준편차는 10, 12, 루트 5, 2, 루트 2 이랬는데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반은 그냥 말만 읽어도 평균이 높은 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높은 반 2반이고요. 만족도가 가장 고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럼 표준편차가 제일 낮은 반 얘기하는 겁니다. 표준편차가 제일 작은 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표준편차는 루트 5가 제일 작죠. 그래서 3반이 가장 만족도가 고르다. 이해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자, 같은 87쪽에 5번 같은 거 보면 60, xy 7 이렇게 5개의 별량이 있는데 이거의 평균이 7이고 분산이 2.8이래요. 이 5개의 별량에 평균이 7이고
분산이 2.8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얘는 곱셈 공식 변형식 문제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곱셈 공식 변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내가 모든 단원에 다 나온다고 그랬어. 문제 만들 때 이거 모르면은 단원 내용 이해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 얘는 모든 단원에 다 나온다고 그랬다. 알아들어? 얘는 곱셈 공식 변형식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랑 곱셈 공식 변형식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 변형식은 아니네. 이게 바로 나오는 문제긴 하네. 미안합니다. 변형식은 아니네요. 뭐 어쨌든 변형식으로 만들어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변형식 문제는 아니네. 자 일단은 평균 얘기 나오니까 다 더해야 됩니다. 6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7을 몇으로 나누면 5로 나누면 평균이 7이니까 16, 24 x 더하기 y 더하기 23이 35니까 x 더하기 y는 얼마야? 12야? 이런 식 하나 챙겨 놓는 거고요. 분산은 편차를 제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건 편차를 직접 줬지만 여기서 편차를 구해야 돼요. 6에서 평균 빼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고요. 10에서 7 빼면 3제곱 여기가 x 빼기 7의 제곱 y 빼기 7의 제곱 7 빼기 7의 제곱 얘네들을 더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1 더하기 9 더하기 x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0을 5로 나눈 게 분산이에요.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눈 게 분산이라고. 뭐 말인지 알아들어? 얘네 그랬을 때 이게 분산 관련된 문제에서만 분산 관련 뭐 5는 이쪽으로 더 곱하고 이거부터 할까? 10 25, 12, 12.5 어? 아 2.8이었지 2.8이었습니다 14, 14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쓸까? 이렇게 돼서 이거를 전개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얘 전개하고 얘 전개해서 모으면 되잖아. 맞아? 근데 분산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 뒤에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 평균을 빼니까. 맞아요? 평균을 빼서 이게 똑같은 게 무슨 상관이냐? 여기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고 얘는 y제곱 마이너스 14y 플러스 49인데 상수함이 똑같은 건 당연하고 1차항 계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1차항 계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상수항이 여기 바로 안에 상수항이 똑같은데 뭔 말인지 이해돼? 내가 하고 싶은 말 이해돼요? 여기 1차항 계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에 착안해서 우리가 이게 습관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들어야 돼. 전개하는 습관이 x제곱 있고 y제곱 있고 마이너스 14에 x 더하기 y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얘를 어디 갔어? 그래야 얘를 써먹기가 좋아. 알아들어? 여기가 이 마이너스 14가 문제마다 뭐 다르겠지만 한 문제 안에서는 1차항 계수가 무조건 똑같다니까. 왜? 빼는 게 평균이 똑같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요? 그래서 더하기 49 더하기 12 14면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4 곱하기 x 플러스 y 자리에 12 더하기 98 108 뭐 그럼 넘기고 나누면 얘 나올 거 아니 넘기고 나누는 건 없구나. 더하고 빼고 해서 하면은 나올 거 아니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해돼? 그래서 x 더하기 y는 평균식에서 만드는 거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분산식에서 나오는데 1차항 계수가 똑같아서 한꺼번에 간섭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물론 따로 해서 정리해도 돼. 따로 전개해서 정리해도 되는데 이게 바로바로 눈치채서 이렇게 쓰면 좀 편하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그 다음에 이게 분산 표준편차 관련된 문제는 유형을 많이 보면 좋아서 뭐 우리 책에 안 나오는 유형도 몇 개 있긴 있어요. 몇 개 있긴 있는데
봤으면 좋겠는 형태가 안 보이네. 음, 10번. 89쪽에 10번 보세요. 89쪽에 10번을 보면 학생이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E 학생까지 있고 얘도 편차가 나와 있거든. 편차가 A 학생이 마이너스 1이고 B 학생이 마이너스 10이고 C 학생이 X고 D 학생이 13이고 E 학생이 마이너스 4야. 물론 다 더하면 0 돼야 되니까 X는 4겠네. 뭐 이런 거 금방 나올 텐데 이 문제에서 이 위에 문제를 읽어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평균이 49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별량을 거꾸로 별량에서 평균을 뺐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별량이 48이었네 이렇게 별량을 거꾸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별량에서 평균을 뺐더니 마이너스 10이었다는 말은 얼마야? 37이니? 4였다는 말은 53이고 13이었다는 말은 62고 44, 45고 이렇게 별량을 거꾸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평균을 안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돼 있으면 A 학생보다 C 학생이 5번 더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뭐 턱걸이든 뭐 평균을 모른다고 그러더라도 얘네들끼리 몇 번 차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요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포인트니까 별건 아니에요. 그죠? 별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을 한번 보고요. (91쪽에) 20번 보고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91쪽에 20번. 막 저거를 공식도 만들어서 막 하고 그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이번 문제를 좀 써볼게요. 준선에 반해서 음악 실기 점수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 18명과 여학생 12명. 남학생 18명, 여학생 12명. 점수의 평균이 7점으로 서로 같대요. 평균이 서로 남자끼리의 평균도 7점이고 여자끼리의 평균도 7점이에요. 이거는 내가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약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각각의 평균이 같으면 전체 평균도 같다. 각각의 평균, 남자 여자가 평균이 7점이면 전체 30명 평균도 7점이야. 그거 뭐 궁금하면 해보면 돼. 남자 18명의 평균은 7 곱하기 18이고 여자 12명의 평균, 총점은 7 곱하기 10이야. 평균이 7이면은 인원수 곱하면 총점일 거 아니야. 더해서 다시 30으로 나누면 이거 7 나옵니다. 그냥 평균이 같으면은 그 두 집단을 합쳐도 평균이 같아요. 이해돼요? 평균이 같으면 두 집단을 합쳐도 평균이 같다. 그 다음에 남자 표준 편차 3.2점. 표준 편차가 3하고 2인데 전체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쵸? 30명의 전체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표준 편차로는 못 구해요. 표준 편차로는 못 구하고 분산이 제곱하면 9, 제곱하면 4 이렇게 했지. 분산을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면 표준 편차 제곱하면 분산이니까 맞아요. 분산을 구하는 식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에 제곱한 거를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남자가 18명 있으니까 그냥 뭐 18개 이렇게 할까? 남자 A1
빼기 평균 제곱 더하기 A2 빼기 평균 A18 빼기 평균의 제곱을 18명으로 나눈 게 9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 해서 A18까지를 18로 나눈 게 7이죠. 이거 평균식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렇게만 생각을 해놔. 이렇게만 생각을 해놔. 사실은 이것도 필요 없어. 이것만 생각을 해놔. 잘 들어봐. 이것만 생각을 해놔. 그러면 그냥 이거는 쓰지 말자. 헷갈린다. 그러면 A1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A2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해서 A18 빼기 7의 제곱은 9 곱하기 18.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여자는 그냥 B 그럽시다. B1 빼기 7 평균 똑같으니까 B2 빼기 7 해서 12명이니까 얘는 B12 빼기 7의 제곱을 12로 나눈 게 4겠죠. 맞아요? 그러면 B1 빼기 7 제곱 더하기 B2 빼기 7 제곱해서 B12 빼기 7을 제곱한 게 4 곱하기 12, 48이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전체 분산, 전체 표준 편차니까 30분에 이게 전체 평균도 7이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빼기 7은 이거고요. 여기서 빼기 7은 이거야. 전체 평균이야 지금. 알아들어? 지금 전체로 하는 거라고. 남자 한 명의 편차 제곱, 남자 두 번째 편차 제곱 해서 남자 18번째 편차 제곱 더하기 이번엔 여자 B1 빼기 7 제곱해서 B12 빼기 7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말 이해돼요? 알아들어? 그러면은 그냥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따라하세요. 평균이 같을 때 각각의 분산을 알면 전체 분산은 인원 곱하기 분산 별량의 개수 곱하기 분산 더하기 별량의 개수 곱하기 분산을 총분산 총 개수로 나눈 게 전체 분산이야. 뭔 말인지 이해 안 돼? 각각의 별량의 개수 곱하기 분산하고 별량의 개수 곱하기 분산을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눈 게 전체 분산이라고.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풀어본 경험이 많아지면 그냥 볼 것도 없이 30분에 9 곱하기 18 더하기 4 곱하기 12 4 곱하기 12 한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빡 때리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걸 그냥 공식처럼 외우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알아들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합쳐서 한 번에 합쳐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평균이 같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상황과 여기서 나오는 상황이 똑같게 나오기 때문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평균이 같을 때는 이렇게 공식화해서 풀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해를 하고 공식화해서 풀어야겠지. 이해됩니까? 나머지는 뭐 풀어보면 뭐 해볼 수 있는 얘기고요. 23쪽에 4번 얘기는 93쪽에 4번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 뭐 이렇게 별량 변하는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별량 변하는 얘기는 하지 말고 93쪽에 4번은 빼고 하세요. 이거 나중에 설명하면 이해할 거니까. 알겠죠? 자, 어디로 가냐면 산점도와 상관관계로 갑시다. 페이지 96쪽. 여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쉽습니다. 너희들이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이 산점도 문제가
하나 나오면 땡큐, 두 개 나오면 땡큐 베리바치, 세 개 나오면 막 선생님한테 절해야 됩니다. 정말 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두 개 이상 안 나와야 시험 문제에 잘. 근데 세 개 나오면 수학 선생님한테 절해야 됩니다. 니들 점수 하나라도 더 주려고 이 문제를 세 개 내신 겁니다. 하나도 안 나오진 않는데 3개, 4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또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일단 3점도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3점도 흩어진 점의 그림이야. 아까 3포도 할 때 똑같은 3자예요. 점이 흩어져 있는 그래프란 뜻이야. 그림이란 뜻이야. 얘는 두 종류의 별량, 두 종류의 별량을 한 곳에 표현하고 싶을 때, 두 종류의 별량을 한 곳에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 점 그래프예요. 점 그래프. 그래서 점도, 점으로 그린 그림이란 뜻이야. 점도, 산점도, 흩어진 점 그림 그래프 이런 뜻입니다. 얘는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두 개의 별량, 뭐 여기 몸무게, 여기 키. 자, 키랑 단위가 다르니까 우리가 뭐 키가 뭐 10cm, 20cm인 사람은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도수분포 히스토그램 할 때 배웠겠지만 여기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자르면 중간에 생략됐다는 뜻입니다. 생략한 다음에 여기를 뭐 한 100, 한 45부터 갈까? 여기도 뭐 사람 없겠지만 150, 160. 왜 단위가 달라? 그냥 145, 150, 155, 160, 165, 170, 175, 185. 그 이상 없잖아. 있어? 없어. 자, 그 다음에 뭐 몸무게 뭐 한 40kg부터 갈까요? 40kg, 45kg, 50kg, 55kg, 60kg, 65kg, 70kg, 75kg, 80kg, 85kg. 부족한데. 네, 부족하지만 이 정도에서 끊어봅시다. 그러면은 자, 우리 이쁜 애가 키 170에 몸무게 50kg. 이런데 이렇게 딱 찍힌다 이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 존잘남 키 145에 90. 키 180에 몸무게 90. 75? 우리 존잘남 너무 찍힌다 빨랐는데. 이거지. 그지? 아니면 또 누구는 뭐 몸무게 45에 키 175 너무 훌쩍 꼬랐는데 뭐 이렇고요. 또 누구는 키 155에 몸무게 90. 이거 도진인데 이거. 네, 뭐 이렇다고 칩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점 찍는 거야. 두 개의 별량을 한 번에 표시하고 싶은 거야. 유튜브에 올라오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뭐 키 165에 너무 현실적이죠, 그죠? 몸무게 80kg. 누구야 이거? 도진이. 뭐 이렇게 있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찍는 거야. 찍는 거. 그랬을 때 여기는 지금 두 개가 같은 값을 갖는 자료는 아니긴 하잖아. 그죠? 같은 값을 갖는 자료는 아니긴 한데 이제 여기를 같은 값을 갖는 자료로 표시를 해봅시다. 뭐 여기가 수학 성적, 여기가 뭐 영어 성적. 그리고 앞자리만 이렇게 빼면 되겠지. 이렇게 빼가지고 뭐 여기가 80, 85, 뭐 90, 뭐 95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뭐 이런 친구는 수학이 40, 이 새끼 누구야? 수학이 45에 영어가 75, 그죠? 이 새끼 안 되겠네. 자,
훌륭한 친구. 수학이 95에 영어가 55.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랬을 때 뭐 여기 똑같이 40, 40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40, 40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y는 x, 기울기가 일자리 그래프를 빡 그려. 기울기가 일자리 그래프를 빡 그렸을 때 뭐 80, 80이 맞나? 이거 안 맞는데? 그거 안 맞아. 아무튼 이렇게 기울기가 일자리 그래프를 그렸다고 생각했을 때 이 그래프에 걸리는 애들은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이 같은 애들이야. 무슨 말인지 대한데? 이해돼? 그럼 이거보다 밑에 있는 애들은 수학 성적이 더 높은 애들이야. 이거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영어 성적이 더 높은 애들이야. 그러면 막 점을 이렇게 찍어놔. 이렇게 뭐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의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을 조사한 3점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서는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이 같은 학생은 전체의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해돼요? 그럼 10분의 2 곱하기 100 하면은 10% 아니네, 20%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 알아들어요? 영어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영어 시험을 더 잘 본 학생이 수학 시험을 더 잘 본 학생보다 많다. 뭐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기울기 일자리 뭐 40, 40, 50, 50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 이해됩니까? 기울기 일자리 그려서 비교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세로로 끊어. 수학 성적이 75점 이상 이해돼안돼? 수학 성적이 75점 이상, 영어 성적이 70점 이상. 수학 성적이 70점 이상이고 영어 성적도 70점 이상인 학생은 여기 있는 애들이야. 무슨 말인지 돼안돼? 이해됩니까? 뭐 수학 성적이 50점 이하, 영어 성적도 50점 이하인 나머지 공부해야 되는 애들은 저기 있는 애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애들은 뭐 전체 몇 %이다 그 우리 1학년 때 많이 하잖아. 도수 문법표 할 때 뭐 여기는 몇 명이다 뭐 몇 %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돼 있어. 이해됩니까? 그 중에서 이제 좀 까다로운 포인트는 뭐냐면 두 점수의 합과 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가 조금 까다로워. 그래서 영어 점수와 두 과목 점수의 합이 뭐 170점 이상인 학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합이 170점인 지점 두 군데를 찾아. 뭐 70에 100 안 되고 80에 90, 80에 90 뭐 여기 있고 그 다음에는 90에 80 뭐 여기 있으면 이렇게 찾으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170점 이상인 애들이야. 뭔 말인지 안 돼? 이해돼요? 알아들어? 그런데 합까지는 그냥 할만해. 합까지는 그냥 할만한데 두 과목 점수의 차가 20점, 그러니까 두 과목 점수 차가 20점, 뭐 10점을 10점 이내인 학생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두 과목 점수 차가 10점 이내를 찾으면 직선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와. 10점하고 이쪽에 60점, 10점하고 60점. 50점하고 60점, 60점하고 70점. 이쪽에 나오는 애들은 수학이 10점 높은 애들이야. 근데 반대쪽으로 50점에 40점, 그 다음에 60점에 50점. 그럼 이쪽에 나오는 애들은 영어가 10점 높은 애들이야. 이해돼? 그래서 직선이 두 개 나와. 그리고 그 점수차가 10점 이내라는 건 10점보다 적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이에 낀 애들이야. 왜 여기가 점수 같은 애들이잖아. 점수 차이가 0인 애들이라고. 그래서 10점인 직선이 양쪽으로 나오고 그 사이에 끼는 점들을 세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3점도 해석은 끝이야. 별게 없어 3점도는. 그런데 이런 3점도를 봤는데 점이
전체적으로 막 찍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약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두 개의 별량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양의 상관관계는 커지면 같이 커지는 관계. 무슨 말인지 돼요? 근데 이 점 찍혀 있는 꼬라지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을 띠고 있어. 만약에 그럼 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얘가 대표적으로 낮 시간과 밤 시간이야. 낮 시간이 길어지면 밤 시간이 짧아져요. 두 개 총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해돼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자료를 애매하게 주는 거. 만약에 기온과 그 평균 기온과 그 난방 연료 사용량 막 이래요. 기온이 내려갈수록 연료 사용량이 올라간다고. 얼마인지 돼? 추우면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가면 난방 연료 가스 사용량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이해됩니까? 겨울철 기온과 난방 연료 사용량 이런 거. 이해됩니까? 그럼 양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많아요. 뭐 교통량과 교통사고량 이런 거. 교통량이 많아지면 뭐 교통사고량이 많아진다 뭐 이런 느낌. 이해돼요? 근데 생각보다 몸무게와 키는 상관관계가 없죠.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영어 성적, 수학 성적도 뭐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는 다 이제 그래프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음의 상관관계에 얘 양의 상관관계 얘를 손으로 쓸 줄은 모르더라도 읽으면 이거 같이 커지네, 작아지면 커지네 이런 느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읽어보고 보기 보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 산점도를 봤더니 뭐 전체적으로 막 다 퍼져 있어서 알 수 없다. 아니면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똑바로 선다. 이런 기울어지는 느낌이 없다. 이러면은 얘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오른쪽 위를 향하거나 아래를 향하는 느낌이 없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해. 두 별량 사이에. 이해됩니까? 끝났어. 여기는 뭐 문제 풀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니들이 풀어보면 되고. 뭐 차랑 관련된 얘기도 101쪽에 있어요. 차랑 관련된 얘기도 101쪽에 있는데 니들이 해보시면 될 것이고요. 합과 관련된 건 99쪽에 평균이라는 말로 있습니다. 두 점수의 합이 140점이라는 말하고 똑같아. 두 별량의 평균이 70이라는 말은 합과 관련된 얘기도 그 99쪽에 7번에 있습니다. 이런 것만 정리해 놓으면 돼요. 여기서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서 막 벗어나는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요거까지 싹 풀어와서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요. 화요일에 원 합시다.